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좀 희망이 없죠. 희망이.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야지 공부했던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뭐 투기를 하거나 할 텐데, 요즘에는 뭐 심지어 붕괴 상태인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때를 기다리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수긍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뭐 거의 상식으로 자리 잡혀 있죠.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저항을 좀 하고 있죠. 왜냐면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나 김현미 장관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했죠. 도대체 부동산 정책 이 폭등이라든가 부동산의 이런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난 십수년간 20년 30년 동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많이 제시했었는데 해결을 못했죠. 어떤 뭐 대책을 하거나 뭐 청약 시장을 조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무수한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번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 시절에 한 이 대출 규제, 이것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했었나요?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은 없었다. 돈줄을 재워버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버리는 경향인 것이죠. 지금 3기 그 신도시 주민들도 계속 저항을 하고 있고 데모도 하고 있고 뭐 3,000명 5,000명씩 모여가지고 3기 신도시 입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누가 이길까요? 정부하고 이렇게 싸우면. 서울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서울에서 최근접 지역에 이렇게 신도시 지역을 입지를 선정을 했죠.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공급이 너무나 많으니까 더 이상 택지지구 지정은 없다. 왜냐면 서울만 잠깐 벗어나면 평택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죠. 서울 이외의 지역은. 그런데 갑자기 또 정부가 바뀌니까 서울 부동산이 폭등을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공급을 하는 것이다. 개나 소나 그렇게 해답을 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열받아가지고 100만호를 짓겠다 해가지고 100만호 프로젝트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뭐 30만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동원돼가지고 이제 100만호까지 늘었죠.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이미 확정이 됐죠. 자, 지금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에 그나마 중산층이 산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품위를 다 저버리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산에 투자를 한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일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물론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가 걸릴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위를 하고 집단 행동을 보이는데 앞으로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걸 철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에 의해서 처리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한나라당이나 이쪽으로 바뀌잖아요. 자유한국당 쪽으로. 그러면 처리가 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부동산 친화적인 정권이죠. 그리고 개발 정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런 소유자들, 가진 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의 해결 방법은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우성을 치거나 국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하면은 부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정부가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지나서 다시 그 부동산 대책을 풀어주거나 투기지역을 해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변 섞인가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어요. 그럼 자주 바뀐다고 또 욕해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지금 꾸준하게 정책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야
정권이 바뀌어야지만이 이 부동산 전국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동산 침체기가 끝날 것 같다.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단 행동을 하거나 국민들의 아우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뭐 대출 기회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용민 장관의 그 성깔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가 워낙 그 집값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화가 컸었기 때문에 절대로 규제를 해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라든가 이 규제책을 해결하거나 풀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현재 부동산 침체 경기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돈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됐어요. 무슨 뭐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뭐 10년 단위로 뭐 경제 침체기가 왔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출 규제, 그냥 돈줄을 쥐어버리니까 그나마 돈 없는 사람도 대출을 통해서 뭔가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아예 돈줄 자체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대출 한도 자체도 여러가지 그 재정 능력이라든가 그 상환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너무 막아버리니까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야. 대출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는 것이 너무 억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침체기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고 가진 자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죠. 집 가진 사람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는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지어놨던 많은 택지지구의 공급량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침체기였죠. 오히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고, 자, 결국은 제 생각에는 무슨 뭐 물론 자살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겠죠. 분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겠죠. 자기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집단 행동이 계속 가해지고 이런 여론몰이가 뉴스를 계속 타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입장을 선회하거나 대출 규제를 풀거나 공급량을 오히려 지금 줄여야 되는 시기가 되어버렸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현재 이 침체가 1년, 2년은 계속 더 진행될 것이다. 거기다가 또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또 집권을 하게 되면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무슨 수요 공급이라든가 경기 흐름 이거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 집권 세력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의 스탠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화랑이 결정되고 있는 것 같다. 별도의 해결 방법도 없다, 현재로서는. 뭐 세계 경제가 화랑이다. 지금 미국 경제가 화랑이잖아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침체기야. 말이 안 맞잖아요. 뭐 세계 경제 흐름을 타서 부동산 경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다 개소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권이 바뀌고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도 세력이 아마 자유한국당 같이 약간 탐욕적이고 부패하고 이런 정권이 들어서야지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너무 좀 착한 정권이 들어오거나, 물론 뭐 국토부 그 실무 애들이 주간에 한 애들이 강남에 다 집 한 채씩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집정부 수반, 국토부 장관 수반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 부동산 가격 앞으로의 동향은 세계 경제라든가 대한민국 경제의 뭐 침체, 뭐 허황, 그다음에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냥 정부의 의지, 대출 규제 이걸 푸냐 안 푸냐, 그냥 이거에 달려있는 것 뿐이야. 무슨 고상하게 뭐 경제를 분석하고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여기 뭐 연동이 되니 많이, 그다음에 뭐 생산 노동 가능, 노동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뭐 이런 개소리 고단수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